배웅하는 사람들도 막 잘 갔다 와 여보 많이 죽이고 와야 돼 막 이런 느낌이야. 이제 이 당시에 이 기관총은 사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대량 학살 무기입니다. 참호를 파서 밑으로 숨고 근데 여기 그냥 물만 차냐? 그래서 화장실도 쓴다 그랬지. 총.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의학의 역사 중에 제가 이제 좀 변주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가 전쟁과 의학의 역사. 너무 재밌겠다. 사실 이거. 전쟁하고 의학의 역사는 계속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총 쏘보셨어요? 저 대위 전역이에요. 저희는 권총도 싸보죠, 장비니까. 네. 총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 같은 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개인 확인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새로 나온 총 들고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쏴서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진보한 형태의 총을 우리가 쏘고 있는 거고 처음 나왔을 때는 화살보다 후졌어요. 일단 전장식이죠. 앞으로 총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용까지 걸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사거리도 짧고. 사거리도 화살보다 짧고 하지만 이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장전을 뒤로 할 수 있는 후장식 소총이 나오고 소총 안에다가 방선을 넣어서 안에 있는 총알이 돌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훨씬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되죠. 이게 나온 거는 사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남북전쟁 책이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인상적인 건 총 들고 막 톡톡 맞아. 와서 코앞에서 오 맞아. 서로 약간 너무 잔인해. 무슨 상남자처럼 무방도 못 가고 앞에 다 쓰러지고.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영국 레드코트 근위대들도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화려한 군복을 입었냐면은 그래도 돼. 어차피 가까이 가서 쏴야 되니까.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열보병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총알이 신뢰도가 없어요. 멀리서 쏘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까지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쏘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교리는 계속 구식교리를 쓰는 거예요. 이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사라예보의 총성. 이거 유명하죠. 그렇죠. 현재 이제 보스니아의 수도인데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뺏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총 맞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내외입니다. 사실은 거의 총 맞으러 간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황태자 내외가 조선의 경성에 와서 시가행진을 한 거야. 가만 냅둘 수 있겠어? 모든 독립군들이 모든 의병, 그러니까. 모든 독립군이 이게 주요 놀이지. 타겟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곳에서 위험합니다. 그거 굳이 해야 됩니까? 굳이 왜 자기 목숨 걸고 했을까? 근데 황태자가 나이가 좀 있었어요. 언제 교체될지 몰라. 밑에 형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뭘 보여줘야 돼. 과시가 숨는 거 하면 안 돼.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갔다가 죽은 거죠. 검은 손이라고 하는 세르비아 왕국 비밀결사 단체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스트리아 헝가리 빡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지금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되게 걱정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어나가겠구나. 이때는 기술 발전에 의한 낙관주의가 판을 치던 때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럽 열강들이 겪어봤던 전쟁은 열강과 식민지 사이의 전쟁. 압도적으로 이기는 침략 전쟁밖에 안 해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아마 입대 영상 보시면 되게 놀랄 거예요. 다 막 너무 밝게. 나 이제 이번에 나가서 출세한다. 전쟁 오래 안 갈 거고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웅하는 사람들도 막 잘 갔다 와 여보 많이 죽이고 와야 돼.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갔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사람을 갈아 넣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1883년에 기관총이 나옵니다. 총이 좋아졌구나. 맥심 기관총이라는 획기적인 무기가 나와요. 지금이야 뭐 영화 드라마 보면 기관총 막 람보는 막 한 손에 2개씩 들고 막 쏘잖아. 이제 이 당시에 이 기관총은 사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대량 학살 무기입니다. 이 전까지는 일당 100이면 막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기관총은 자리 잡잖아? 1000명도 죽여.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생각해봐. 우리가 K2 가지고 임진왜란한테 갔어. 그럼 전쟁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꿔. 근데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던 동래성에 기관총 3개 달아놨잖아요. 거기서 일본은 전멸이야. 이때 사실 열강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극단적인 게 1893년에 짐바브웨에서 마테벨레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국군은 50명, 마테벨레족 5,000명이 붙습니다. 근데 영국군은 기관총이 4개가 있었어요. 마테벨레족이 전멸하고 영국군은 사상자가 제로입니다. 학살했네. 학살이에요, 학살. 학살이네, 학살. 슬프게도 이제 1894년 우리나라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끝장났던 전투가 우금치 전투인데 이때 일본군이 기관총을 사용합니다. 와. 우리는 죽창 들고 가는데 기관총을 쏘니까 동학농민군 2만 명이 거의 몰살을 당하죠. 근데 기관총
기관총을 사용해봤지만 상대한테만 써봤어. 누가 나한테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서로가 서로한테 써본 적이 없네. 우리가 무장이 열악한 상대한테만 써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저기 기관총이 있어. 그런데 유럽 열강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학살했던 식민지들처럼 소총 덜렁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밀집 대응으로 그것도. 왜냐면 그때 당시 교리가 적의 화력이 강하면 밀집해서 쏴라였거든. 밀집했으면 어떻게 돼? 드르륵 굴면 다 죽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데 가장 끔찍했다고 하는 1차 솜전투에서는 하루에 영국군만 58,000명 죽었어. 와.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갈아 넣다가 보니까 야 이건 무조건 수비가 유리하구나. 참호를 파서 밑으로 숨고 바깥에다가 기관총을 정말. 연결해 놓고 있자 라고 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참호가 도랑입니다. 도랑. 그 뭐 근데 라이언 일방 같은 거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 이게 영어로 하면 트렌치거든요. 트렌치가 이제 도랑이라는 뜻인데 땅을 파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내놨더니 여기 맞고 죽네? 여기 나면 여기 맞고 죽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생활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쾌적하지가 않죠. 왜냐면 흙바닥이잖아. 비가 와. 그럼 비가 여기를 차오릅니다. 맞아. 물을 퍼내야 되는데 물을 퍼내다가 초마다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여기까지는 계속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물만 차냐? 여기서 화장실도 쓴다 그랬지. 그 똥오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벌레가 꼬이겠지? 전염병. 그리고 전투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늘어요? 시신이 늘어. 시신이 계속 있어요. 시신 자체도 사실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데 시신이 있으면 쥐가 생기죠. 쥐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쥐가 머리통만 해진대. 이런 애들이 뒤뚱거리 나서 다니는 거야. 왜냐면 시신이 계속 느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게다가 군복을 갈아입질 못해. 총 쏘고 계속 싸우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그렇게까지 괜찮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냥 견디고 장교들은 너무 더럽잖아. 이런 데 돌아다니기가 싫잖아. 그래서 돌아다니고 할 때 묻지 않게 긴 코트를 입습니다. 잘 벗을 수 있는. 그래서 트렌치 코트인가? 그래서 트렌치 코트예요. 그거를 버버리가 군납을 해가지고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이때부터 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렌치 코트 잘 보잖아요. 견장도 있고 이 허리띠도 있죠. 이게 딱 군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거 입고 다니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영국으로 실어나르던 요트가 있어요. 알비온이라고. 거기 이제 코텔 중령이 있는데 발가락부터 썩어가는 병이 있다. 처음 보는 양상에 동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동상이랑 다르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 본토에서 29살 환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참호에 있었는데 비가 오다 말다 해서 추운 날씨였고 점점 발이 차갑고 저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부츠를 못 벗었어요. 계속 총탄이 날아다니고 나도 쏴야 되니까 부츠를 못 벗다가 20일이 됐을 때 벗었더니 수포가 쫙 발가락에 잡혀가지고 이게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결국에 이 사람은 이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송이 되는 환자들을 계속 살피게 되는데 처음에는 6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수천, 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게 뭐지? 원인이 뭐지? 하고 하는데 당장 파악이 안 돼.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내가 가서 직접 봐봐. 뭐 수천 수만 명이면 병력 손실이 엄청난데 거의 뭐 전염병처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호가 어떤지 한번 봐라. 일단 더러워. 그리고 참호에 있으면 공간이 좁잖아요. 못 움직여요,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부츠를 봤더니 너무 꽉 껴. 꽉 끼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혈전 생기나? 춥고 혈전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먹는 걸 봤더니 참호 내에서 조리를 하잖아. 조리 시설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으깬 감자 정도가 다야. 삶은 감자나. 그런 거다 먹으면서 계속 전투하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하니까 이거를 개선해야겠다는 보고서를 내대쯤에 이미 참호적으로 6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일단 순환 근무해야 된다. 전진 참호에는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츠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할 수 있는 지침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양말을 계속 갈아 신어라. 그래서 우리 군대 갔을 때 군화끈 그냥 안 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비슷한 게 이때 나온 거예요. 물론 이때 그렇게까지 뭐 좋은 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비슷하게 나오고 근무 중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최소한의 움직임. 지금으로 치면 스트레칭이죠. 그런 걸 하거나 혹은 부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첫 해 겨울에 6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잖아. 근데 1917년, 1918년에는 15,000명으로 확 줄어요. 독일군은 이런 거 다 잘하거든요. 독일군 참호랑 프랑스군 참호는 좀 달라요. 참호 자체가 다릅니다. 잘 만들어. 그렇더라고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게다가 여기에 똥이 떠다니잖아. 대변에는 바르노텔라라는 균이 서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걸려요. 이 균에 감염될 일이 없어. 이게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흔하게 말하는 똥독일 거예요. 똥똥을 났다.
이 균에 감염이 되면은 아까 그 병들을 참호족이라고 하는데 참호에서 발이 걸렸다 해서 참호족이라고 하는데 트렌치풋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참호족하고 다르게 참호열이라고 부르거든요. 40도로 고열이 생기고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안구 통증과 두통이 생기고 신부전증이나 합병증이 막 생겨서 사망해.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왜 생기는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바르노텔라라는 균이 서식을 해가지고 이게 발생했으면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을 써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페니실린도 없어요. 게다가 숙주가 오랜 전투로 힘든데 병이 생겼으면 뭐 죽어나가겠지. 그치. 계속 사망을 하는데 사실 이 참호족이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만 발생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1차 세계대전 때 참호를 팠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전진할 수 있는 무기가 상대의 방어진을 뚫지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러시아 탱크들 제블린이 뭐니 하는 거에 그냥 계속 박살나고 있잖아. 서로가 전진을 못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방어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100년 전에 하던 참호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가 지금 못하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참호족으로 인해서 절단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때의 경험으로 참호 자체도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중장비로 파서 넓게 만들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이것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거기서 계속 오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지? 좀 나아진 건 다행인데 어찌됐건 없어도 될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또 의학 역사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이 끝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